인천항에서 외래 해충인 붉은 불개미의 여왕개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검역 당국은 긴급 방제를 실시했는데요. 번식력이 강한 만큼 국내 번식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합동조사단으로 활동하셨던 홍기정 순천대 곤충분류학 교수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기정입니다. 예. 자, 어제 직접 여왕개미가 발견된 인천항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여왕개미는 이번에 처음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발견 당시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예, 처음 저희들이 여왕개미를 확인했을 때 여왕개미는 건강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이번이 이제 처음이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러면 예, 발견이 안 됐던 여왕개미가 겁니까?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예. 그동안 지난해부터 이 붉은 불개미가 계속 발견이 됐었는데 이번이 이제 처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게 뭐 항만을 통해 개미들이 따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국내를 통해서 좀 확산이 된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현재 그 6번째라고들 이제 방송에서 정리들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6번의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 그들은 모두 아마도 외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묻어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여왕개미가 발견된 것은 처음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전에도 여왕개미 있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있었을 수도 있다. 예. 부산에서 뭐 발견된 그 대단히 군체 같은 경우도 뭐 공주개미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여왕개미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 이제 찾지를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번에 발견된 게 이제 발견된 게 처음이다. 예, 그렇죠. 예. 그 무역 컨테이너를 통해서 불개미들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러면 좀 주로 어디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지금 이제 우선은 이 붉은 불개미가 분포하는 지역에 있는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송돼서 이제 선적돼서 들어오는 컨테이너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뭐 국가들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초점으로 보는 거는 예. 중국 남부 지역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남아 지역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중국 남부 지역과 동남아 지역이요? 예. 네,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쪽으로 새로운 이제 침입이 지금 돼서 예. 그들이 그러니까 왕성하게 이제 번식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남부 지역과 또 동남아 지역에서도 지금 이 개미가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중국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꽤 오래전부터 침입이 돼서 정착을 해서 지금 이제 증식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찌됐든 이 붉은 불개미의 국내 확산을 좀 우려하는 이유가 이게 독성이 있는 침으로 사람을 쏠 수도 있기 때문인데 쏘였을 경우에는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글쎄요, 많이들 이제 위험하다고들 그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검역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독성 지수를 비교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불개미 같은 경우는 꿀벌이 2.0이라고 봤을 때 붉은 불개미는 1.2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독성이 꿀벌보다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제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제 생각에는 이 쏘였을 때의 독액 주입량도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꿀벌보다는 독액 주입량이 한번 쏘였을 때 붉은 불개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입량은 상당히 작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붉은 불개미에 쏘였을 경우에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돼요. 다만 이제 우리가 과민성을 보이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세요. 그렇겠죠. 이제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 우리가 위험성을 좀 더 높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붉은 불개미에 물리게 되면 증상은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우선 이제 처음에 쏘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따끔거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 증상이 있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뭐 목이 불렸을 때 이렇게 살갗이 부풀어 오르듯이 약간 그
발진 증세를 보이기도 하죠.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멈추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민성을 보이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우려스러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조금 이제 자기의 그 심신 상태를 생각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고 뭐 병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내복약을 좀 준비해서 드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응급 조치도 좀 따로 있습니까? 뭐 응급 조치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한 응급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과민성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제 뭐 호흡이 곤란해진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심신을 좀 안정시킨 상태에서 더 심해지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는 게 받아야 아무래도 좀 더 예. 그 이 붉은 불개미가 다른 개미와 좀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뭐 일반인들이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뭐 봐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쏘는 그러니까 불개미 종류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개미하고 이렇게 봤을 때 개미들이 와서 뭐 무는 경우가 조금씩 있지만 그렇게 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미인 경우는 특징적으로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이 생활하는 공간에서 만약에 쏘이게 된다 그러면 조금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신고를 하시면 아마 이제 전문가들이 그걸 정확하게 동정을 해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게 좀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여왕개미까지 발견이 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 국내 번식과 확산을 막을 수가 없다면 미리 어떤 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거든요. 그 이제 우선 이제 아직까지 국내로 이렇게 그러니까 확산돼서 정착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식물 검역 부분을 좀 더 이제 뭐 예찰도 강화를 하고요. 이제 기본 선제적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좀 더 이제 근본적으로는 상대국에서 결국은 어느 그 컨테이너가 들어올 때 거기서 묻어 들어온다는 지금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 컨테이너에 대한 뭐 청결 증명을 그 상대국에 이렇게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상대국에서 뭐 하겠냐 말겠냐는 이제 그 상대국의 측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국제 기구에 이거를 의무적으로 뭐 이렇게 청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 외에 또 우리가 그 선상 검사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자꾸 이렇게 심해진다 그러면 하역을 제한을 하고 검사를 먼저 선상에서부터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상당히 이제 물류를 막는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붉은 불개미 여왕개미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홍기정 순천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